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라이카 M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제목을 라이카 M6 6년 사용기라고 붙여 봤는데요. 제가 2016년 6월 달에 구입을 해서 지금 2022년 만 6년을 꼬박 썼더라고요. M6라서 공교롭게 6년 만에 리뷰를 하게 되었나 봅니다. 카메라 외관이나 기능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른 유튜브 영상들이나 리뷰들에서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 부분일 테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이 라이카 M6를 실제 필드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라이카 M6 클래식 논 TTL 버전이라고 불리는 모델이고요. 라이카의 전설적인 모델이었던 M3 그리고 그 다음에 M2 M4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이어지게 되는데, M6의 직전 모델이었던 M5가 지금도 납득하기 힘든 굉장히 이상한 미래적인 디자인이라고 나와서 사실 폭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일본에서는 니콘이나 캐논 같은 데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SLR 카메라들을 대거 출시를 하게 되면서 시장을 잠식을 해나가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라이카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왔었고요. 결국 라이카는 전작의 실패를 딛고 절치부침한 끝에 1984년 드디어 이 라이카 M6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라이카 전 모델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생산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을 했으니까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구하기가 또 쉬워서 라이카 필름 바디에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가격을 보면은 입문용이라고 말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실버 바디에 빨간색 딱지가 붙은 최초의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예쁘고요. 또 내장 노출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외장 노출기가 없더라도 부담 없이 카메라만 들고 나가서 촬영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하다는 점도 큰 매력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카메라는 이렇게 상판에 각인이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M6에는 상판 각인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 디지털 바디들을 봐도 그렇고, 라이카는 이런 빨간색 딱지가 붙은 모델에는 상판 각인을 넣지 않고, 또 상판 각인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에 빨간 딱지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예쁜데 라이카는 우리한테 둘 다 한꺼번에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제 카메라 같은 경우 여기 보이는 요 각인은 그냥 레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 보호 필름 위에 새겨진 각인처럼 보이는 레터링인데, 퀄리티가 괜찮아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내장 노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M6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정확하고 또 편리한 내장 노출기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렌즈를 열어보면은 안에 셔터막이 보이고요. 셔터를 로딩하게 되면 하얀색, 은색 반사 표식이 보이시죠? 이 반사판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빛의 일부를 노출계 쪽으로 반사를 시켜서 측광을 하게 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렌즈 앞에 옐로우 필터나 엔티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도 내장 노출계로 측정한 값이 TTL 방식으로 측정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보정 없이 그대로 촬영을 하시면 적정 노출이 확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값은 이렇게 뷰파인더 안을 보시면은 뷰파인더 안에 하단 쪽에 삼각형 두 개가 보이시는데 빨간색 LED가 점등이 되거든요. 셔터를 로딩하고 반 셔터를 누르면은 빨간색 삼각형이 왼쪽에 하나 또는 오른쪽에 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양쪽에 두 개가 점등이 되면은 적정 노출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18% 그레이 기준으로 노출값이 맞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만 점등이 되면은 언더 노출, 오른쪽만 점등이 되면은 노출 오버를
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이제 되게 헷갈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노출 5 보면은 화살표가 이제 바깥쪽을 가르쳐야지 왜 안쪽을 가르치느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또 알고 나면은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수가 있는데, 만약 언더 노출을 의미하는 왼쪽의 삼각형, 아마 이쪽을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안 점등이 된다고 하면 뷰파인더에서 그 눈을 뗄 필요가 없이 바로 손가락을 렌즈 조리개 링을 가져간 다음에 조리개 값을 이렇게 조정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언더 노출이 적정 노출로 변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개가 개방되는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카 렌즈의 조리개 조절 방향에 따라서 아주 직관적으로 노출계 점등 표시가 되게 되는 건데요. 이제 한두 롤만 사용을 해보시면은 금방 손에 익으실 만큼 이제 손쉽게 적응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셔터를 로딩하고 뷰파인더로 그 구도를 확인하시면서 바로 검지로 이렇게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출이 언더나 오버가 나오게 되면은 눈 뗄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조리개 링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적정 노출을 판단이 되면은 바로 촬영을 하시면 되니까 직관적으로 잘 설계가 된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당연하게도 그 노출계 작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앞쪽에 그 배터리 커버를 열어보시면은 이제 LR44 건전지 2개를 이제 넣게 되어 있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작은 건전지긴 하지만 요 건전지 2개를 새로 끼워주니까 1년은 좋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노출계 작동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이제 노출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반적인 카메라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라이카 M6는 이제 퀵 로딩 스풀이라고 해서 이제 필름을 끼우는 일이 이제 상당히 간편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숙달이 되면은 이제 각 잡고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굳이 이제 정성스럽게 끼우지 않더라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간지나게 필름 로딩도 가능할 만큼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전작들 같은 경우는 잘 끼워지지 않아서 이제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M6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간편해진 부분이 바로 요 로딩 스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뒷판을 이제 여시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림 방향대로 이제 필름을 혀를 쭉 빼서 이제 요 세 갈래로 되어 있는 그 로딩 스풀 사이에 필름 혀를 살짝 밀어 넣은 다음에 이제 여유 있게 이제 물려 주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필름실 덮개를 닫은 후에 뒷판까지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장전 레버예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M4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런 꺾인 타입의 레버를 이제 꺼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원가 절감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을 썼다는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M3의 그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그 어드밴스 레버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이제 M6 레버를 이제 그런 형태의 레버로 이제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짝 엄지를 걸고 있다가 필요할 때 로딩 촬영 그래서 이런 그 훨씬 로딩 레버가 부드럽고 쫀득하게 작동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은 요 플라스틱 부분을 딱 접어서 수납을 해버리면 또 깔끔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끝에 보이시는 이제 필름 리와인드 노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촬영이 끝나시면은 요 앞쪽에 보이시는 요 리와인드 레버를 제껴준 후에 레버를 당겨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요걸 잡고 돌리시면은 이제 필름이 이제 리와인드가 되는데요.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M3의 노브 방식이 이렇게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일일이 이제 필름을 감아주는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이 M6는 이제 이렇게 기어 형태로 이제 레버가 돌아가니까 이런 방식보다는 훨씬 이제 빠르고 간편하게 감기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홋카이도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이제 왜 추울 때는 장갑을 벗고 이제 왜냐면은 여기 이 노브가 사실 굉장히 좀 작아요. 작고 소중하다 보니까 이제 장갑 낀 손 자체로는 잘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장갑을 벗고 이제 이걸 돌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필름의 장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가끔은 이렇게 손끝이 시리고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겪었던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난 6년 동안 제가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이 라이카 M6의 이제 기능들에 대한 이제 제 주관적인 소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그 라이카 M6는 전작들에 비해서 이제 필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능들을 대거 반영한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대중들한테 이제 어필하게 되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이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제 라이카 M6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고 하면 이 라이카 M6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알려진 화이트아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부연을 조금 드려보면은 이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는 이제 뷰파인더 안에 이제 초점을 잡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이중상이 이제 떠 있어요. 근데 이 이중상을 이제 초점 링을 돌리게 되면은 이게 양쪽에 이제 두 가지의 그 상이 이렇게 겹치면은 그때가 초점이 맞은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M6는 이제 촬영 상황에 따라서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작은 네모의 그 이중상이 이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밝은 하얀색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이 화이트아웃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제로 초점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이 M6 모델이 가끔 화이트아웃이 발생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한 6년 동안 사용하면서 한 5번 정도 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 아주 이제 좁으면서도 이제 밝은 광원이 이제 그것도 뷰파인더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빛이 반사되면서 이중상 이제 합치가 이제 확인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 확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확률 빈도가 이제 무척 낮기도 하고요. 만약 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근처에 비슷한 거리 위치한 곳에 초점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촬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뭐 불편함을 느꼈던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M6를 구입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이 화이트아웃이 껄끄러우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라이카 M6를 이제 구입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많이 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뷰파인더가 이제 맑은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뷰파인더 주변에 곰팡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게 껴있지는 않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렌즈를 이제 분리를 해보신 후에 이렇게 분리하신 후에 그 셔터막이 이제 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은 이 셔터막 안에 이제 구멍이 있거나 또 별다른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셔터를 이제 전 구간을 한번 두시고 벌브 그리고 1초 2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셔터 전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저속 셔터 부분 1초, 2분의 1초, 4분의 1초 이 부분이 이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 소리를 들으시면서
대충 이제 적절하게 간격을 두고 촬영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배터리실이 앞쪽에 위치하다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 한번 열어보셔서 그 배터리실 안에 배터리 누액 때문에 회로기판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찍힘이라든지 혹은 뭐 스크래치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제가 가진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기포가 없는 모델인데, M6가 또 외관적으로 이렇게 그 외관 도장 부분에 볼록볼록한 기포들이 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관적으로 또 바로 표시가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모델들을 보실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참고하셔가지고 거래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카 M6를 지난 6년 동안 직접 사용해 보면서 사실 다른 바디들을 기추했으면 기추를 했지, 얘를 내치고 싶은 생각은 사실 단 한 번도 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 바디의 이제 시리얼 번호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번호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름이 만약에 단종되더라도 이 바디는 제가 평생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나중에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필름 사진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하면 이제 물려서 대대로 쓰게 해주고 싶은 그런 카메라가 바로 이 라이카 M6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